자, 9번째 물건입니다. 9번째 물건은 제가 이게 생각보다 고른 건데, 자,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이죠. 그러니까 토지가 6,825분에 6,705 지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6,825 중에서 124는 내가 사지 못하는 겁니다. 땅을. 그러니까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평택시 신장동이면 그 바로 그 미군 부대가 있는 그 바로 앞에요. 보면 상가도 있고 거기 보게끔 되면 미군들을 위한 그 위락시설도 많이 있는 곳이 여기 신장동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주택이 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것은 제가 보기에는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로 있다 보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저한테다가 나중에 사면은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곳에 있는 이런 것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보면 여기에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전부 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평택축산협동조합에서 빌려줬죠. 근데 여기 보면 토지는 보면 전누가 있고 조누구가 있죠. 전누구가 6,825에 이번에 6,701이 있고 여기 조누구는 6,825에 124는 이거는 매각 제외입니다. 뭐만 나왔어요? 전갑치기 것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근저당 설정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그 조누구도 해놨죠. 해놨는데 왜 이거번에 이걸 같이 경매 신청을 안 하고 이게 지분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근데 이거는 여기 보게끔 돼. 여기는 어디서 했죠? 송탄 새마을금고에서 했죠. 이건 뭐죠? 평택이죠. 근데 송탄 새마을금고에서 왜 땅 지분만 이것만 받고 이거를 대출을 해주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집인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사거리 있는데 골목으로 도는 코너에 있어. 여기쪽 보면 넓고 이만큼 땅을 건물을 지어잡고 넓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당히 넓은 면이 넓어요. 이렇게 건물이 없이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자, 그 용도 지역은 왜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넓게 이렇게 집인데 집이 상당히 낡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쓸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아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85제곱미터까지 미만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여러분 하시면 이것도 지르지 말고 최저가로 나 혼자 단독공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독공차로 들어가자마자 내 이름으로 등기했죠. 등기하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뭐부터 해? 가등기 같이 집어넣습니다. 가등기 같이 집어넣는 내 이름으로 낙찰받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등기 쳐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찰받고 났더니 그 사람 그 외 나머지 지분권자 있죠. 지분권자를 가서 너 팔을 거냐 해서 판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 낙찰받은 거 사면 돼요. 안 판다고 그럴 수가 있죠. 안 판다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쳐놨죠? 가등기 쳐놨죠. 이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면 이 건물 철거하고 집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땅의 가격이 지금 감정 가격이 얼마죠? 보면 땅 감정 가격이 얼마냐면 4억짜리죠. 4억짜리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 주고 사는 거죠? 1억 5천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사람이 안 사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1억 5천 200만 원 주고 우리 사서 낙찰 받으면 가는 거고 안 받으면 말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투자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건물은 다 내 거니까 부셔도 되는 거고 그대로 줘도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핵심은 뭐냐면 나머지 집은 134제곱미터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대부분이 가서 팔으라 그러면 아니 그럼요 그거 팔지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얼마 주시래 그러면 얼마라고 했으면 알았어요 그 주세요 해갖고 여태까지 이런 거를 낙찰 받은 거 한 대여섯 번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다 샀어요. 근데 그건 모르다 만약에 혹시 성격 희한한 사람이 있어서 안 판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팔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그렇게 됐을 때 할 수 없이 서류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는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이전을 바로 하면서 바로 가등기부터 쳐놓고 협상에 들어가면 된다 이러지. 그런 경우
다른 상대 지분분자가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서 그대로 오는데 지금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경매를 집어넣으면 자기 지분을 미리 가등기를 쳐놓는 거지.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가등기 치는 게 많기 때문에 요새 가등기가 사행이다 해갖고 이제 소송도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상대편이 134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팔아라 해도 안 판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게 아니냐 해갖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사행이다 뭐다 해갖고 소송을 걸 능력도 내가 보기엔 딱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낙찰을 받고 등기 이전하면서 가등기 쳐놓고 일단은 그 나머지 지분권자 만나러 가서 협상해보고 협상이 될 것 같으면 그냥 협상을 주고 사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등기를 쳐놓고 다시 공유불분할 청구를 다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귀포시 서호동 단독주택인데 여기 보면 11분의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2층의 건물이 있는데 2층 건물이 무허가로 증축을 한 것 같고 건축물 과정이 없더라고요. 건물 매각 제의도 됐고 제가 보면 이렇게 대로변 옆에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이게 고발당할 텐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봐도 유법 건물이라고 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어떻게 좀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허 누구가 있고 허 누가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요 11분의 2 지분이 경매로 나왔고 여기 보면 허 누구가 11분의 7로 거주자고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우리는 지분만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분을 낙찰을 받았을 때는 거기 주인한테 팔아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허국이라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허 누르고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공유자우선 매수를 들어오든지 만약에 공유자우선 매수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거를 다시 자기가 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안 산다 그러면 우리는 공유물분할을 다 팔아서 나누자게끔 되면은 여기서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를 내놔야 되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우리와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갔는데 여기에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왔다고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한 50%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1900, 93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낮다 그러면 출혈시키는데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로 떨어졌죠? 2600 떨어지니까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게끔 되면 이 채무자는 2000 얼마나 받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취하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가 돼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낙찰 받으면 우리 거를 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면은 주인을 상대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거의 90% 이상 확실합니다.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우리 사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가장 경매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와서 우리가 사지 못하면 묶이지 않고 사게끔 되면 팔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는 걸 무서워할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우리 돈은 묶이지 않고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겁내서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집 자체가 여기 보면 서귀포 시청하고 얼마 있고 보면 이게 없는 이 집이 2차선 대로변 옆에다가 집이 이렇게 뭐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 건축물 과정을 떼봤더니 2층에는 건축물 과정이 없는 거고 단층으로만 나오죠. 야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대로변 시골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차선 대로변 옆에 누구든지 다 보는 땅인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는데도 관공서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위법 건축물도 표시가 안 되는 걸 보고 조금 좀 의아하게 좀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보면. 11번째 물건입니다. 이거 단독주택인데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여기 보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3억 9,700짜리가 2억 300까지 해서 한 반으로 떨어집니다. 50%로. 50% 떨어졌는데 여기 뭐가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있죠. 근데 저거 보시게끔 되면 뭘 했죠? 여기 보면 배당 요구 했죠. 그러면 우리가 낙찰 금액이 얼마죠? 지금 2억이죠. 2억인데 여기 보면 한 것이 300에 9천에 1억이다 보니까 배당 요구한 게 있으면 배당 다 받아가니까 우리
이 사람들 다 낙찰 받으니까 우리 낙찰자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 보시게끔 되면 청구 금액이 얼마죠? 강제 금액 청구 금액 7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취하하기가 쉽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 700만 원 때문에 이 집을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두 부부가 있는 거 여기 보면 주소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김 누구하고 안 하고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침대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여기 세를 주어서 이렇게 월세를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700만 원 때문에 이거를 갚지 않고 이 건물을 포기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취하가 되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 취하 동의서를 써줘야 되는데 뭐 7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온 걸 갖고 취하 동의서를 500만 원 달라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좀 무리한 거니까 한 이런 경우는 한 300 정도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잔금 내지 않고 그냥 취하 동의서 찍어주고 잔금 그래서 취하 동의서 찍어주고 나서 한 20일 정도 있으면 취하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가져가십시오 하고 또 연락이 옵니다.